인생의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타고난 재능도 놀라운 발명이나 천재적인 아이디어도 아니라 나날이 거듭해온 작은 행동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를 거듭하면 언젠가 전혀 다른 자신이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것이 꾸준함의 힘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매일 조깅을 한 지 25년, 손글씨로 일기 쓰기 22년, 복근운동 15년, 블로그 글쓰기 7년.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하는 일들이 26가지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1년에 책을 200권 정도 디자인하며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북 디자이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꾸준함의 기술의 저자 이노우의 신파치입니다. 꾸준함의 기술은 저자가 매일 수십 가지의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인 매일 작게 성공하는 20년 검증 습관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도 과거에는 무슨 일이든 미루고 포기하기 일쑤였는데 사회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20년간 다양한 방법을 써서 지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꾸준히 하기의 달인이 된 저자는 자신의 일상 루틴과 습관화의 비결을 소개하며 의지에 의존하기보다 습관의 구조 만들기, 제대로 하기보다는 작게 계속하기, 작은 일들을 세트로 만들기 등 꾸준함을 숨쉬듯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저도 매일같이 책을 읽고 낭독하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 북튜버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꾸준히 함으로써 제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꾸준함은 변화와 같은 말이다. 꾸준함이 취미가 되면 착실히 쌓은 것들에 의해 사람이 변화한다. 나는 끝까지 해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지켜온 약속의 숫자가 알려준다. 진정한 새해는 3월이라는 말이 있죠.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계획들, 벌써 흐지부지 되었거나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떤 일이든 무조건 계속하게 되는 대단한 방법이 담겨 있는데요. 그 대단한 방법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꾸준함의 기술,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가는 글. 많을 때는 1년에 책을 200권 정도 디자인한다. 솔직히 말해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다. 늘 일이 40가지 이상 동시에 진행된다. 업무 메일 주고받기, 일정 관리, 진행 상황 조율, 회의, 디자인, 세세한 디자인 수정 작업, 데이터 입고, 종이 고르기, 색 교정 확인, 청구서 발송 등 책 한 권을 만드는 데만 산더미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입금 확인, 영수증 정리, 이런저런 잡일 등 할 일이 무수히 많다. 그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한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라고는 회계와 세무뿐이다. 솔직히 말해 절대 깰 수 없는 게임 같지만 의외로 어찌어찌 굴러간다. 어찌어찌 굴러갈 뿐만 아니라 영화를 하루에 한 편 이상 보고 책도 한 권씩 읽는 데다 텔레비전에서 방영 중인 심야 애니메이션은 거의 모두 본다. 드라마도 보고 만화책도 읽고 게임도 한다. 거기다 근력 운동에 춤에 조깅에 운동도 매일 빼먹지 않으며 술도 잔뜩 마시니 생각보다 알찬 생활을 보내고 있다. 모두 하루 습관을 철저하게 디자인한 결과다. 모든 일을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루를 철저하게 디자인했다. 수없이 많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를 20년에 걸쳐 만들었다. 저절로 지속하게 되는 구조를 고안했다. 계기는 일이 감당할 수 없이 바빠서였다. 종일 일만 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끝나버렸다. 할 일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고 처리하다가는 끝이 없을 지경이었다. 일 이외의 생활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도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모두 해낼 수 있을지 실험과 검증을 거듭하며 조금씩 고치고 또 고쳤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보니 어느덧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쩜 하루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다. 나의 일상을 취재한 기사가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신기했다. 나로서는 그리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다양한 일을 한결같이 계속한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매일 꾸준히 쌓아 올린다. 이제는 힘들거나 귀찮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금 어려웠던 일도 몇 년씩 이어나가면 어느덧 강하게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하게 된다. 그렇게 이끄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꾸준히 쌓아올린 것들 위해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지속해온 작은 일들이 이어져 언젠가 커다란 변화를 낳는다는 사실을 지난 20년간 피부로 느꼈다. 인생의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타고난 재능도 놀라운 발명이나 천재적인 아이디어도 아니라 나날이 거듭해온 작은 행동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를 거듭하면 언젠가 전혀 다른 자신이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것이 꾸준함의 힘이다. 제대로 된 노력을 그만두기. 먼저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제안하고 싶다. 바로 제대로 된 노력을 그만두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대부분 효율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시도하고 싶어 한다. 이왕이면 잘하고 싶다. 능력을 높여서 큰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더 나아지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물론 아주 옳은 생각이라고 본다. 다만 성과를 먼저 바라면 결과가 전부가 되어버린다.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수련이나 수행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갑자기 아주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가? 수련, 수행, 연습. 왠지 모르게 전부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사실 이것은 꾸준히 하기를 괴로운 일로 바꿔버리는 중대한 요인이 아닐까 싶다. 처음에는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기꺼이 해낸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지만 점점 기세가 줄어든다. 생각만큼 솜씨가 늘지 않는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불쑥 그런 생각이 든다. 급격히 재미가 없어진다. 사람들은 좋은 성과를 내려면 제대로 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렷한 목표를 정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노력 말이다.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정말 그럴까? 잘못된 노력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을까? 그럴 리 없다.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 사실을 믿고 우선은 그저 한결같이 무언가를 계속하면 된다. 더 좋은 실력, 더 나은 성과를 우선시하는 생각은 접어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제대로 된 노력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선은 그저 계속하기만 생각하자. 한마디로 제대로 된 꾸준함이다. 스스로 정한 규칙에 따라 그저 꾸준히 하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실력 향상이나 목표 달성이 아니라 그저 꾸준히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실력은 끝까지 지속하는 기본기를 기른 다음에 생각해도 충분하다. 그러니 먼저 꾸준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려면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효율을 바라지 말 것. 어떤 일을 즐겁게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자기 스스로 해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효율을 기대해선 안 된다.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달려들고 싶기 마련이지만 쉽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든 갑자기 재미가 없어진다.
공략법을 보지 않는 것. 사실 이것이 무언가를 즐겁게 계속하는 비결이다. 처음에는 최대한 힌트가 없을수록 좋다. 우선은 자기 방식대로 해보는 것이다. 직접 하면서 힌트를 찾으면 된다. 책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힌트를 차근차근 모은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변환해 본다.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건 따라하기 어렵겠지만 이 방법이라면 어떨까? 스스로 이것저것 시험하며 몸소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처음 한 번은 자기 방식대로 해보자. 춤을 춘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되는 대로 몸을 움직여본다. 잘 안 되네. 동작을 모두 외우지 못하는 것이 우선 문제다. 하지만 하루에 1초씩 동작을 외우면 모두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일주일에 7초 분량의 안무를 외우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하면 5분짜리 안무도 300일 만에 모두 외울 수 있다. 너무 아득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면 불가능은 언젠가 가능이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해서 차근차근 하면 된다. 그리고 정말 솜씨가 느는지 어떤지는 그리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것이 꾸준함의 가장 큰 비결이다. 하면서 생각하기. 하면서 조금씩 방법을 조정하고 몸소 부딪히며 공략법을 찾는다. 가장 빠른 공략법을 흉내내면 금세 실증이 난다. 그것이 작심삼일로 이어지는 이유가 아닐까? 하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하며 천천히 착실하게 쌓아나가면 뭔가가 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를 마음속으로 실감할 수 있다. 직접 움직여 해답을 찾아내면 응용하는 능력도 생긴다. 공략법을 보고 익힌 관점은 정해진 상황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스스로 알아낸 방법은 다른 상황에서도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에 도전하고 싶을 때 그때 그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식이 몸에 익으면 그만큼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자연히 위기와 기회에 강한 체질을 연마할 수 있다. 목적보다 구조를 먼저 생각한다. 목적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그런데 목적이 없으면 금방 그만두지 않을까? 물론 당장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계속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쉽게 뒤집어 버리는 방법이 있다. 바로 구조를 구상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어떻게 해야 꾸준히 계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나치게 애쓰지 않고 쉽게 지속할 수 있을지 먼저 궁리해야 한다. 그 답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다. 번거롭거나 품이 많이 드는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쉽게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것이 필요하니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구조를 구상하는 과정이 아주 재미있다.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을지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무언가를 꾸준히 계속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거나 누군가를 흉내내면 재미없는 데다 실력도 좋아지지 않는다. 방법은 스스로 궁리하고 고민하는 편이 좋다. 다만 맨땅에서 아무런 힌트도 없이 생각하기는 역시 조금 어려울지도 모른다. 구조를 세우는 데는 어느 정도 요령이 있다. 내가 꾸준히 하는 구조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려 한다.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거추장스럽고 귀찮게 느껴지지만 뭐야, 그렇게 간단한 거였어? 싶을 만큼 쉽고 단순하니 오히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꾸준히 하기를 철저하게 디자인해 보니 그 방법이란 의외로 아주 단순했다. 무조건 계속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 어떤 일을 꾸준히 하고 싶을 때 구조만 잘 짜두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계속하게 된다. 꾸준함은 구조가 18이다. 의욕도 기합도 끈기도 필요 없다.
나는 20년 넘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마침내 이 방법에 도달했다. 단 그야말로 단순하고 어찌 보면 바보 같은 방법이니 부디 놀라지 않길 바란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적어두겠다. 무언가를 지속하기 위한 궁극의 방법이다. 어떤 일이든 무조건 계속하게 되는 대단한 방법. 반드시 오래도록 지속하게 되며 게다가 몹시 간단하다. 그런 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사실은 정말 있다. 거짓말이라고? 정말 있다. 젠체해봤자 소용없으니 이제 공개하겠다. 단단히 각오하고 읽기를 바란다. 그건 바로 매일 한다. 매일 하면 무조건 꾸준함이 따라온다. 이제 당신은 작심삼일을 졸업할 수 있다. 축하드린다. 어떤 일이든 쉽게 계속하는 비결은 일주일에 1번 하기도, 일주일에 2번 하기도 아니다. 일주일에 7번 하기. 바로 이것이다. 사실 이 책에서 꼭 읽어야 할 부분은 이 한 줄뿐이다. 아무런 조건도 예외도 필요 없는 최강의 법칙이다. 너무 스파르타식 같은가? 아니,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점은 매일 하기로 마음먹는 것이다. 마음만 먹어도 좋다. 꾸준히 하기의 가장 큰 적은 하지 않는 것과 그만두는 것이다. 일주일에 3번을 한다고 하면 한 주 동안 4번 하지 않은 날이 생긴다. 대부분 처음 2, 3주 정도는 본래 결심한 대로 실천한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오늘은 쉬고 내일은 꼭 해야지. 그리고 막상 다음 날이 되면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해야지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온다. 결국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이 이리저리 뒤섞여서 어느덧 하지 않는 날이 보통이고 하는 날이 드물어지다가 끝내 아예 하지 않게 된다. 가끔 주변 사람이 블로그를 새로 시작하면 대개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다. 이런 유형은 아주 잘 알고 있다. 예전에는 나도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가끔 하고 기분이 내키면 하고 그런 식으로는 오래 지속될 리가 없다. 인간의 의지란 그리 강하지 않다. 꾸준히 계속하려면 매일 해야 한다. 나는 대략 20년 전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기분이 내킬 때 쓰는 방식으로 글을 올렸을 때는 일이 바빠지자 업로드 빈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1년에 몇 번밖에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매일 쓰자고 마음먹었더니 매일 글을 올리게 되었다. 그때 이후로 8년 가까이 정말로 매일 글을 업로드하고 있다. 꾸준히 글을 쓰는 비결은 매일 하기다. 매일 하는 것이 곧 무조건 오래가는 대단한 방법이다. 정말로. 날마다 거르지 않고 하면 반드시 이어지니까. 못하는 날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못하는 날은 어쩔 수 없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꾸준함을 쉽게 손에 넣으려면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우선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없애버리자. 한다 하지 않는다를 날마다 일일이 고민하지 않게 만들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한다고 굳게 마음먹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사라진다. 그것만으로도 꾸준히 하기가 눈에 띄게 쉬워진다. 실제로 매일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자연히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점차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어느덧 매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져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 다소 어려운 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땅히 매일 하는 일로 자리 잡는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 매일 4분씩 근력 운동을 하는 정도는 2달 정도 계속하면 거의 몸에 밴다. 실제로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대개 66일이 걸린다는 66일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런던 대학교의 필리파 렐리 박사가 연구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다만 매일 책 한 권 읽기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일은 쉽게 지속할 수 있게 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린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난이도가 높은 일은 무의식 중에 자연스레 해내기까지 1년 반이 걸린다.
500일가량 매일 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된다. 제대로 하기보다는 작게 계속하기. 책을 읽다 보면 때로 직접 해보고 싶은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얼마 전 혈관을 강하게 만드는 순환계 스트레칭이라는 책을 읽었다. 하루 10분이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소개하는 책이다. 물론 하루 10분은 어찌어찌 할 수 있을 법한 길이기는 하다. 하지만 매일 10분씩이라니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겠지만 그리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매일 계속한다고 치면 10분은 좀 길다. 그럴 때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하루 일과에 집어넣는다. 이를테면 처음에는 30초만 해본다. 처음부터 모두 제대로 하려고 욕심을 내선 안 된다. 일부만 시험 삼아 해보면 충분하다. 10분 분량 중 30초만 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가 효과가 나타난다 싶으면 1분으로 늘리거나 방식을 바꿔보면 된다. 제대로 하려다 금방 그만두기보다는 맛보기라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쪽을 고르는 것이 좋다. 책을 읽으며 계속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일부만 골라서 꾸준히 따라해본다. 좌선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일이 술술 풀리는 좌선 습관이라는 책에는 이런 아침 습관이 나온다. 하루를 시작할 때 불단이나 정해둔 장소 앞에서 두 손바닥을 맞대고 소리내어 감사를 표하는 습관이다. 쉬워 보여서 나도 곧장 따라해보기로 했다. 불단은 없지만 정해둔 곳 앞에서 합장할 수는 있으니 베란다에서 내다보이는 신사 방향으로 서서 손바닥을 맞대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 감사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부끄럽고 어색했다. 과연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정해진 방향을 보고 손바닥을 맞대는 가장 간단한 행동만 가져와서 따라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손만 모았지만 2년 동안 꾸준히 하는 사이 자연히 소리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다. 꾸준히 하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계속했더니 자연스레 변화가 찾아왔다. 뭐든 처음부터 너무 제대로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오래가지 않는다. 우선은 자신에게 맞는 크기로 작게 줄이고 꾸준히 하면서 서서히 모양을 다듬어 나가면 된다. 그러니 처음에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쪽을 고르자. 5분 안에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작은 일을 의식하는 데 익숙해졌다면 이번에는 조금만 크기를 키워보자. 대략 5분 안에 맞출 수 있는 크기로 만들면 된다.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지만 5분은 결코 짧지 않다. 믿기 어렵다면 시험 삼아 5분간 집중해서 뭔가를 해보면 된다. 5분 동안 몸을 움직이면 제법 운동이 되고 책을 꼼꼼히 읽어도 10페이지는 읽을 수 있다. 온전히 집중하면 5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매일 5분씩 춤을 춘다면 어떨까? 춤을 하루에 5분씩 매일 연습하면 그것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1년간 계속하면 절대 따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춤을 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날마다 5분씩 장편소설을 읽는다면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읽을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던 책을 몇 개월 만에 전부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나는 춤이나 장편소설 읽기처럼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루 5분씩 거듭하며 끝까지 해내고 있다. 하루 5분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사고방식이다. 우선 할 수 있는 크기로 작게 줄이기, 그리고 잘게 잘라서 매일 계속하기. 날마다 뚜렷이 실감할 만한 큰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매일 5분씩 거르지 않고 1년간 꾸준히 하면 나를 둘러싼 세상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다. 크기는 작을지라도 변화는 틀림없이 나타난다. 매일 5분씩만 계속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 날마다 작은 행동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 높다란 산을 작은 5분으로 바꾸어 생각해보자. 구조를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 꾸준히 하는 체질을 만들고 습관의 틀을 구축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무조건 이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따라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공략법을 스스로 찾아야만 응용력을 더욱 갈고 닦을 수 있으니까. 다만 분명 힌트는 될 테니 참고로 삼기를 바란다. 1. 꾸준히 하는 체질을 만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한다. 별다른 습관이 없는 사람은 뭐든 좋으니 한 가지를 시작해보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 수 있고 금방 끝나는 일. 거기다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일수록 좋다. 예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맨 처음 하는 행동은 스마트폰 게임 같은 일보다 중독성 없는 일이 좋다. 두 가지를 세트로 묶는다. 하는 김에 기록도 한다. 예시, 물 마시기 더하기 메모장에 날짜 쓰고 체크하기. 일주일에 7일, 매일 계속한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한다. 오늘 하면 내일도 한다. 당분간 계속한다. 어렵지 않은 데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2. 하나를 더한다. 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추가로 해본다. 예시, 물 마시기, 더하기, 메모장에 체크하기, 더하기, 메모장에 5분 동안 어제 하루에 관한 일기 쓰기. 이것도 일주일에 7일, 매일 한다. 전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 우선 3주 동안 꾸준히 해본다. 3. 새로운 일을 추가한다. 첫 번째 세트가 자리를 잡으면 한 가지 더 추가한다. 예시, 물 마시기, 더하기, 메모장에 체크하기, 더하기, 메모장에 5분 일기 쓰기, 더하기, 영어 단어책 펼치고 단어 하나 외우기, 더하기, 스마트폰에 단어 적어두기. 거르지 않고 매일 한다. 자연스레 계속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꾸준히 한다. 익숙해지면 또 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추가한다. 예시, 물 마시기, 더하기, 메모장에 체크하기, 더하기, 메모장에 5분 일기 쓰기, 더하기, 영어 단어 외우기, 더하기, 스마트폰에 기록하기, 더하기, 5분 동안 영어 문장 공부하기. 이렇게 해서 10분이 조금 넘는 길이에 루틴이 완성된다. 이 루틴을 정해진 순서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계속한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좋다. 4. 무게를 더한다. 익숙해지면 새로운 습관을 추가한다. 루틴에 적응했다면 무게를 조금씩 더해본다. 예를 들어 5분간 공부를 한 다음 블로그에 글 쓰는 시간을 15분 마련해 보는 것도 좋다.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이다. 부담이 지나치게 크면 방식을 바꿔도 좋다. 다만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가장 알맞다. 이렇게 무게를 더하거나 새로운 작은 일을 추가하면서 단계를 하나둘 늘려보자. 나는 시작하는 타이밍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로 설정했지만 시작하는 타이밍은 점심 식사를 한 뒤나 양치질을 한 뒤여도 상관없다. 매일 꼭 하는 일을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아침 기상은 늘 저절로 찾아오는 일이니 시작점으로 삼기 가장 적합하다. 아침 일찍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타이밍을 조금 더 달리해서 루틴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다만 매일 꼭 하는 일에 덧붙여서 의식적으로 꾸준히 하는 일을 한 세트 정도는 반드시 실천하기를 권한다. 물을 마신 다음 메모장에 기록하기, 그리고 일기 쓰기. 이렇게 시작점을 결정했다면 그것만은 반드시 거르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한다. 그러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시작점으로서 강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우선은 어떤 일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 의식적으로 계속하는 작은 일들을 모아 세트를 만들자.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척만 해도 성공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다. 도무지 할 마음이 들지 않는 날, 나도 그런 날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날은 하는 척만 한다.
예를 들어 조깅을 하러 나간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는 것까지만 해본다. 거기까지만 하고 끝낸다. 청소를 한다면 우선 청소기를 손에 들기만 한다. 일기를 쓴다면 펜을 들고 일기장을 펼치는 데까지만 한다. 하는 척만 하겠다고 마음먹고서 행동을 하는 척만 하면 된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한번 가까이 접근하면 의외로 그 다음 단계까지 쉽게 해내게 된다. 오늘은 현관을 나서는 것까지만 한다고 마음먹어도 막상 바깥에 나가면 나온 김에 조금만 뛰어보자는 생각이 든다. 달리다 보면 어차피 여기까지 달렸으니 끝까지 달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결국 완주하게 된다. 하는 척만 하고 더 하고 싶지는 않다면 그래도 상관없다. 하려고 시도한 자신을 칭찬해주고 끝내면 된다. 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도 100점. 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하면 생긴다고 한다. 뇌과학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이 바로 하고자 하는 마음, 의욕이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는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영원한 역설이다. 그러니 처음 한 걸음만 내디뎌 보자. 하려고 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저 손만 살짝 대보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약 의욕을 부르는 스위치가 존재한다면 그건 하는 척 하기일지도 모른다. 몽땅 다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지 않는다. 그저 하는 척만 한다. 이것이 손쉽게 의욕의 스위치를 켜는 비결이다. 끝까지 해내는 힘은 저절로 생긴다. 나는 원래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일을 하든 꾸준히 하지 못했다. 중간에 내던지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런 내가 어느새 달라졌다. 끝까지 해내는 것이 당연해졌다. 한다고 마음먹으면 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이 책을 쓰는 이유도 쓴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믿기지 않을 만큼 매일이 눈꽃을 새 없이 바쁘면서 내 책을 쓴다고 절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결국 끝까지 해냈다는 뜻이다. 무척 단순한 이야기다. 한다고 결심하면 매일 한다. 중간에 내던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이 단순한 생각과 행동을 매일 반복한 결과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도 조금씩 계속하면 도중에 그만두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해낼 수 있다. 아주 많은 일을 조금씩 꾸준히 해온 끝에 깨달았다. 작은 일을 꾸준히 계속하면 자신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는 버릇이 생긴다. 약속을 지키는 버릇이 드는 사이 끝까지 해내는 힘이 저절로 자라난다. 나는 끝까지 해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지켜온 약속의 숫자가 알려준다. 한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마치려고 이리저리 궁리한다. 작게 쪼개어 날마다 끊임없이 반복한다. 100점은 바라지 않는다. 50점이든 20점이든 괜찮다. 서투르고 엉성해도 좋으니 아무튼 매일 작은 일을 끝까지 해낸다. 온갖 작은 일들을 착착 끝마친다. 그러면 결과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끝까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난다. 꾸준히 하다 보니 뭐든 금방 포기하던 나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작은 일을 끊임없이 완수하는 사이 체질 자체가 바뀐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어도 계속하면 언젠가 끝난다는 믿음이 생겼다. 끝까지 해내는 것은 작은 끝맺음의 연속이다. 꾸준함이 당연해지면 어떤 일이든 저절로 이루어진다. 끝까지 해내는 것이 당연해진다. 꾸준함의 기술 읽어드렸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무조건 계속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은 작은 끝맺음의 연속이라는 것, 꾸준함이 당연해지면 어떤 일이든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